종목 중계석 들어봤고 이제 글로벌 인사이드로 갑니다. 우리투자증권 동수원 WMC의 서상영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추석 연휴에 우리가 놓쳤던 글로벌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토요일날 새벽에 스페인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이제 우호적으로 발표되었었고요. 월요일날 호주, 일본, 중국, 유로존의 이제 제조업 지표가 연이어 발표되었지만 대부분 기준선을 하회하면서 우려감을 가져왔었습니다. 다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서프라이즈한 결과로 재차 확장세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들은 일단 Q3 이전의 지표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유의미한 모습은 아니라는 점에서 버냉키 연설이 시장의 변화를 일으켰었습니다. 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어제 새벽에 이 QE3 반박론자들에 대해서 일격을 날렸다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제 인디애나폴리스 한 이코노미 클럽에서 이제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형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였었는데 전반적인 질문 내용이 이제 롬니 진영에서 버냉키 의장을 공격했던 내용들이었기에 주된 내용은 QE3를 옹호하고 이에 비판적인 롬니 진영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에서 방어적인 발언이 아닌 공격적인 발언을 기대했었고 그러한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한때 16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던 지수를 급격하게 상승폭을 줄이게 만든 원인이었기도 하였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QE3 조치는 취약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였었고 초저금리 연장도 금리 인상을 섣불리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이야기한 것이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는 내용을 발언을 하면서 의회에 대한 압박도 하였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승폭을 줄인 원인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버냉키 의장은 목표로 하고 있는 2%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안정적이지만 만약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해야 할 경우 금융당국에서는 긴축에 필요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긴축이라는 단어가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던 시장 참여자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영향이 미국을 비롯한 우리 시장에도 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것이 좋을까요? 실제 이번 발언의 영향은 어제 경제지표와 더불어 지속되는 영향을 줄 정도는 모습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비록 버냉키의 긴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를 얼어붙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부분은 여전히 아직도 머나먼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 상승폭 축소 시 중소형주 위주로 이제 하락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중소형주 위주의 조정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는 중국 이슈에 대한 대안, 즉 중국 관련 업종 대표주 위주의 매매, 그리고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이후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유동성 장세의 대안으로서 금융주,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호주의 금리 인하 여파로 인해서 한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주 위주의 매매를 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이번 주 금요일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다음 주부터 이어질 3분기 어닝 시즌으로 인해서 실적 악화에 대한 두려움은 지수의 변동성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관망의 관점으로 저점 매수 방식으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드 우리투자증권 동수원 WMC의 서상영 차장이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